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북방송 보도본부장 김진경입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정치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제22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에서는 총선 기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들어보는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조배숙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조배숙 당선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당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호남을 대표하는 이제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여당과 소통을 잘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구 출마가 아니고 비례대표를 신청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거죠? 근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또 지역에 좀 출마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그 당세가 워낙 여기가 약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비례로 해서 원내 입성을 해서 이 험지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좀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례대표 순번 배정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명단에서 빠져 있다가 또 도내 언론, 도민들, 또 총선 후보들, 특히 정운천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배숙 의원 당선권에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제 순번이 13번으로 당선권에 안착을 하셨는데 그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 명단을 보고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예.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지?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제 출마하시라고 권유했던 그 후보들에게 내가 예. 어떻게 설명을 하며 예.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정운천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놓으셨어요. 예. 이제 나라에 법률이 있는 것처럼 정당에도 법이 있거든요. 예. 당원과 당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대표 경우에는 당선권을 20번으로 보고 그 안에 25% 4분의 1이니까 5석이죠. 예. 5석을 안정권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규정을 안 지킨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상당히 정확하게 돼 있어요. 지역 대표성,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호남에서의 그 공직선거 출마 경력, 예. 그다음에 입당원서 그 모집 실적, 그다음에 뭐 기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중앙당에다 당규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죠. 예. 당규 어긋난다. 그리고 또 총선 후보들이 이러면 우리 선거 못 치른다. 네. 그래서 사퇴하겠다. 배수전을 치셨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이 이제 상경해서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하고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언론에서도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경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원천 의원님은 본인이 그 주도해서 만든 당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그 결과 이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11번째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이긴 하지만 이제 제 지역구는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전북의 현안을 같이 그 이제 지역구 의원처럼 이제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그 민주당의 10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당은 다르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제 힘을 합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도내 지역구 10석을 모두 석권하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중간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중간 평가상 교육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큰 소용돌이였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굉장히 아쉽죠. 좀 이거를 저는 극복해 나가야 되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전히 예. 다시 도돌이표가 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랄 변화가 뭐냐. 네, 어떤 변화입니까? 이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총선에서 지긴 졌습니다. 예. 졌는데 전북의 경우에는 10개 지역구에다 후보를 다 냈고 예. 그리고 득표율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15%라는 게 있고 10%라는 게 있어요. 15%는 그 선거비가 전액 반환되는 예. 그 득표율입니다. 예. 그리고 10%는 이제 50% 선거 받을 수가 비용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운천 의원님이야 뭐 무조건 이제 그 훨씬 더 뛰어넘으셨고요. 제가 무주 지난 완주 쪽에 거기 예. 이인숙 후보가 15.6%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 두 자리 숫자 10에서 15% 사이. 예. 한 군데만 빼놓고 한 군데는 이제 9.7% 아쉽게 그런데 예. 9개 지역구가 전부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거죠. 예. 이건 굉장히 그 큰 의미 있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좀 희망을 좀 봤죠. 예. 절망하면서도 또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뭐 투표율을 또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80%에 가깝거나 또 80%를 넘는 그런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투표 성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네. 있어도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쪽을 찍고 나오면 자기가 배신했다는 그런 감정이 죄책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너무나 뿌리가 깊구나. 예. 근데 그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아니고 상당히 변했고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네. 이념 같은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좀 깊이 생각할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충청권을 보면은 충청권은 한쪽에 그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 투표를 하고 사고를 하거든요. 예. 그 결과 많은 것을 챙겨갔어요. 예. 그것이 세종시, 음. 그다음에 오송 KTX, 그다음에 또 부여에 있는 백제 재현단지랄지 예. 뭐 이런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런 공약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종시에다가 국회까지도 이전하겠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희들도 그 바로 옆에 옆 동네에 있는 충청권의 그 전략적인 투표 성향을 좀 들여다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GRDP 지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알고 계시네요. 예. 저는 전북은 3,200인가요? 200만 원. 네, 충청 남도는 5,700만 원. 예. 네.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 법인세도 법인세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 그건데 1년간 법인세가 들어오는 게 전라북도는 1조가 안 됩니다. 8천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는 2조 1천억입니다. 예. 거의 3배 가깝고요. 예. 인구도 저희들은 지금 300만, 옛날에는 300만인데 지금 뭐 180만도 무너지는 상황인데요. 충청남도는 지금 470만입니다. 그런 지수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좀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이 지방 소멸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안분을 해서 지금 그 뭐 무주나 또 뭐 고창이나 이런 데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의 그 의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보를 좀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과 함께 도내 최다선 의원이 되셨는데요. 도내에서는 또 유일한 여당 의원이시고요. 그래서 조배숙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배숙 당선인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5선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분들은 뭐 원내대표 나갈 생각 없냐, 그다음에 뭐 국회 부의장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저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5선이긴 하지만 이제 이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건 처음이니까 의원들과 좀 더 깊은 교류를 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때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운천 의원이 그 여야 간 협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조배숙 당선자께서 떠안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또 이 부분에서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유산. 그런데 그 정운천 의원님께서 그 두 가지를 중요한 걸 해놓으셨어요. 뭐냐면 그 김관영 도지사하고 협치 차원에서 그 정책 협력관 제도를 설치해서 3급 직책이거든요.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제 소통 창구로 하겠다. 이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2년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행 의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호남에 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 영남에 있는 의원님들을 호남에 있는 그 지역과 1대1로 매치를 시켜서 그 지역에 의원이 없으므로 그 지역에 무슨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영남에 있는 그 동행 의원이 이제 소통 창구가 돼서 좀 해결에 앞장을 서고 이런 그 좋은 제도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저희가 이어받아서 받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이 10개의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런 어떤 항상 소통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서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시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말을 갈아탔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공수가 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좀 그 부담 없으신지?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별로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민들에게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사실은 그 야당을 잘 아는 여야를 제가 이제 둘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도 친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럼요. 이번 또 선거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을 또 그 전주 을 정운천 의원 후보가 낙선되셨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밖에 안 된 후보가 10년을 공을 들여왔던 후보를 제끼고 당선이 되는 이 상황도 좀 안타까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을 준비한 사람을 한 달 만에 온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신다면 좀 망연자실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니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예. 상임위는 혹시 어느 상임위를 지금 생각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법사위를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이유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제도를 만드는 그 근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쪽에서 제안하는 법이나 발의하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우리 기존의 그 가치관하고는 조금 그 너무나 앞서 나가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는 우리 그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에 활동을 하시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조배숙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제1호 법안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제 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 글로벌한 위기로 기후 재앙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가적인 가장 큰 재앙은 인구 재앙입니다. 예. 저출산. 예. 그리고 저출산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지방 소멸로 이어집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계속 인구가 줍니다. 줄어서 이번에 지역구를 10개에다가 뭐 9개로 줄으니 많으에다 겨우 10석을 지켰거든요. 예. 4년 뒤 총선에서 10개가 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청년들이 낳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혼인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예. 혼인하지 않은 그 쪽에서 아이를 출생률은 굉장히 미미하죠. 아직은 사회관념상. 그럼 청년들이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적인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1,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이건 재앙이죠, 재앙. 예. 없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민족이 지금 막 그 승승장구해서 뭐 K컬처, 한류 그래서 지금 이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예. 실력 발휘를 하면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기다. 예.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그런 법을 좀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 여야가 모두 출생아 1인당 1억 원씩을 지원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놨는데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누가 키워준대요? 누가 키워준대요? 그러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뭐하냐?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제도를 좀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낳는 것은 부모들이 낳고 길러주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빨리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고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책무를 떠안게 되셨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다시 맡으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에 복귀를 할 텐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예.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제 조직을 재편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우리 도당의 당원들
네. 이제 당원들이 이제 결정을 또 네. 하는 상황이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선거지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 의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있으면 이게 선거가 국회의원 되기가 쉽죠. 예. 왜냐하면 그 의원들이 상시로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겨우 비례 한 명씩이거든요. 예. 뭐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는 대구 같은 경우도요. 기초 의원이 전부 140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비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합하면은 20명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데 보수의 심장도 그런데 여기는 전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 의원부터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오선 중진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기대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큽니다.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라북도는 소외됐다. 그리고 발전이 안 된다. 그거는 정부 여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게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 묻지마 뭐 무슨 당 이래서 그냥 무조건 밀어주니까 올인을 하니까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겁니다. 예.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여러분 독점을 하면요 노력을 안 합니다. 예. 이게 뭔가 경쟁자가 있어야 다음에도 당선되기 위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행동도 조심하고 예. 그리고 정책 제안도 그리고 예산 따오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경쟁 구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도민들께서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데 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그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 쏠림 현상, 이 일방적인 정치 구도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좀 전략적인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 아, 그렇죠. 예. 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이 마련한 총선계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국민의 미래로 당선된 조배숙 당선인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